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이원재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 정례 브리핑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의 추가 이전 등에 따라 추진하는 정부 세종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복청은 행안부와 협업을 통해 행복도시 추가 이전기관 등 신청사 입지 선정, 또 공모지침 마련 및 국제설계 공모를 시행하였고, 지난 6월 신청사 입지 선정 후 4개월에 걸쳐 국제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10월 29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입상자에 대해서 축하드리며 그동안 많은 건축가가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당선작에 대한 주요 디자인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현 정부 세종청사의 구심적 역할, 또 상징성,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청사보다 높게 계획을 하였으며, 또한 기존 청사와 유사한 인명계획을 적용하여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한편 업무 공간과 시민 개방 공간을 분리하여 청사의 보안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공간에는 전시실, 또 종합매장, 시민 아고라, 강당, 식당 등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이 한층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청사와 브릿지로 연결해서 각 부처 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BRT 도로로부터 신청사를 거쳐 호수공원까지의 공간에는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을 증대하는 시민 친화적 보행 경관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간 중앙부에 아트리움을 두어 실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또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유도해서 사용자의 쾌적한 실내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세종 신청사는 총 사업비 약 3,714억 원을 투입해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며, 신청사 입주 기간은 세종청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준공 시기에 맞추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세종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에 많은 건축가가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행복도시 세종이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잠시 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정례화 공공청사 기획과장의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 기획과장 정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 설계공모 작품의 그동안 추진 경과와 나중에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 심사는 10월 29일 날짜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설계공모 주안점으로 저희들 봤던 것이 정부 청사로서의 상징성과 인지성, 그리고 각 부처의 업무 연계성과 업무 효율성, 그리고 방문객의 어떤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 그리고 행청사 관리의 용이성, 이거 네 가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2단계 진출작에서 그 5개 쪽에서 당선작은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당승작 외에 4개작은 그 설계비를 보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신청사 설계공모 당승작 선정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 설계서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제출한 어떤 설계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좀 구체적인 사항은 좀 한계가 있고요. 나중에 그 기회가 된다면은 그 여러분께서 연락을 주시면은 해당 업체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당승작은 그 세종시티 코어라는 어떤 주제로 해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3만 7천 평방미터고요. 연면적은 13만 평방미터입니다. 총 14층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1,455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그 컨셉을 잡은 것은 열린 중심 그리고 행정 중심, 행정타운의 중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이제 BRT입니다. BRT를 통해 가지고 여기 신청사를 통해서 호수공까지 가는 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컨셉이고 여기에 그 보행 경관축을 구축을 해서 이게 보행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기본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 측면을 좀 고려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거리가 지금 그 거리를 보시면 한 고소공까지 가는데 거의 비어져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이벤트 공간으로서 이렇게 신청사를 건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거리를 좀 더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본 설계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것인데요. 그 BRT가 도시의 흐름을 가리킨다면은 호수공원에서는 어떤 자연의 흐름을 이렇게 한 거다. 그것을 교차하는 지점에서 신청사를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가운데에 그 오픈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러한 공무원하고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본 설계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시하는 것이 그 업무 공간과 시민 개방 공간을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현청사를 보면은 그 옥상공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여기 그 신분증을 반납을 하고 다시 이제 출입증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고 우체국을 가더라도 그렇고 이게 시민의 그 청사에 있는 어떤 각종 페니스를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업무 공간과 시민 공간을 분리하고 여기서 업무 공간에서는 이게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사 보안 문제도 해결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이제 구가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아울러 그 시민 개방 공간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그 소통 공간으로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층부터 해서 이렇게 4층까지 지금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게 그 전시실이라든지, 그 종합 매장이라든지, 시민 아고라든지, 이게 그리고 뭐 강당, 식당, 이렇게 각종 주민 편의시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정책 홍보관이라 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고라를 해서 시민들이 어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또 뭐 기자실이라든지 각종 이벤트,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좀 더 시민들이 좀 활력 있는 공간으로서 어떤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주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게 이제 또 다시 여기 제품에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사를 좀 보다 높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청사에서 방문객들이 처음 들어오면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인 것이 가운데에 들어오면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지성이 좀 부족하고 동서남북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좀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에서 어떤 인지성이 높은 어떤 건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시계탑과 같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인식하에 보온 건물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청사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계획을 했고, 또한 이것을 이제 그 도시계획적으로 측면을 본다면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희망하는 규모가 건축 규모가 약 13만 정도 됩니다. 13만 정도를 이것을 수직적으로 구현할 것이냐 아니면 수평적으로 구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본 작품에서는 고민을 했었고, 이게서 수평적으로 구현하다 보면은 이렇게 넓은 면적의 그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이 꽉 막힌다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작품에서는 이것은 슬림하게 조금 더 높게 올라가자라는 측면에서 이게 또 경관축도 좀 유지하는, 주변에서 봤을 때 슬림하게 올라가므로 해가지고 반대측 편에 봤을 때 고속원으로 보는 경관도 좀 보호를 해주고, 시민들이 지나가더라도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형태로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편 이게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른 것은 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볼록 올라간 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이 도시계획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소통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그리고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족도 측면에서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그런 측면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 청사와 이제 브릿지로 연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 청사를 통해 지금 현재 현 청사는 그게 4층을 통해 가지고 각 부처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본 청사에서도 4층을 통해 가지고 중심부에 위치한 특정을 해서 다른 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 간의 어떤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연계성을 제고한 측면에서 우수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작은 어떤 기존의 청사의 어떤 인명계획과 유사한 인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사가 좀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도 같이 이게 고려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청사 내부인데,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천창이 있습니다. 위에 천창이 있고, 지금 이제 민간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아트리움이라는 표현인데, 그 건물인데, 천창을 통해 가지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부 있긴 있는데,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최초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트리움의 최대의 장점은 이게 천창을 통해 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온 건 아니고, 이게 간접적으로 해서 직사광선을 반사해서 간접 조명을 통해 가지고 지역 업무 공간 내부를 비추는 친환경적인 어떤 조명을 구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는 이게 아트리움을 구성하기는 안에는 내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계단을 통해 사람들이 이동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소통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직원이 친밀감도 느끼게 되는, 계단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좀 활기 있게 공공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발표가 구성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이쪽에서 창의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큰 도움이 된다고 이게 한다. 창의적인 공간으로서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민간에서 이런 아트리움 형태로 해서 건물이 지어진 부분의 직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측면을 고려하여 이 현청사에서는 아트리움 형태의 어떤 업무 청사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게 지상 4층이 아까 브릿지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각 청사에서 브릿지로 연결하는 그런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에 만나는 부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서로 휴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업무라든지 그 회의 관련해서 서로 논의도 할 수 있고, 토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이거는 다른 입상직입니다. 저희들이 총 5개의 작품 중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당선작이고 그 위에 4개 작품에 대해서 입상작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앞에 2개 작품이고 이것이 총 합해서 4개 작품이 그 입상작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오늘 날짜에서 당선작을 발표를 하고요. 이게 기본 설계 계약 및 설계 착수를 11월 중에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 신청사 건축공사 착공은 그 내년 하반기에 추진이 되고 신청사 준공이 21년 말 목표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